좋아요,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되실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돈을 향한 말초적 신경을 인정하라 경제적 본능 윤진아 기자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 2기 트럼프 행정부의 최고 실세 일론 머스크입니다. 당장 국제 경제 상황을 좌지우지하는 핵심 인물인 동시에 우주 경제다, 데이터 산업이다, 우리의 미래 경제 조건까지 아우르는 인물이죠. 세계 최고 부자라는 말로는 너무 부족한, 설명이 부족한 인물이라서요. 그의 사고방식, 그의 행동 양식은 어디서 어떻게 비롯됐는가. 그의 사업가 시절. 어떻게 사업가 시절이란 말이 적당한지도 모르겠어요. 이미 사업가로 태어난 것 같은 그 네. 사람의 일대기를 우리 톱파보면서 2부에서는 다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상건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장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가 1부에서 뭔가 특별했던 이미 특별했던 그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주로 했고요. 트럼프와 어떤 싱크로율이 있는가 부분도 살짝 건드려 예. 보았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 어디서 넘어왔냐면요. 어 캐나다로 이주한 예. 그의 첫 뭐랄까 일론 머스크 신화의 시작 예. 거기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본격적인 시작은 발디듬을 캐나다로 했다면 정말 점프를 시작한 건 이제 예. 미국에서부터잖아요. 대학마다 미국은 그래서 하버드 대학의 설립 이념 중에 하나가 미국의 정치 지도자를 사회 리더를 키우는 게 목적이고, 스탠포드는 그 기업가가 해서 시작했던 가장 이유도 있었고, 스탠포드라는 사람이 그걸 또 원했고. 혁신가와 그 투자자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제 갔죠. 그래서 갔고, 그때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그런 거였죠? 그때 인제 그 집 코드라고, 음. 그러니까 인터넷 초창기에 인제 가게들을 인터넷상에 올려 가지고 홍보해 주는 그런. 그렇죠. 예. 지금은 너무 당연한데 그때는 우리 집 근처에 떡볶이 집이 어디 있지? 네. 이거를 알려주는 어떤 웹사이트의 그쵸. 존재라는 게 너무 생각하기 어려웠던 시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한 번도 취업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아, 그 사장이 아닌 적이 이게 없다. 미국에는 그런 기업가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세쿼이아 캐피탈의 그 유명했던 이름이 모리스 뭐 어떤 그 유명한 그 벤처 캐피탈리스트가 있는데, 이분이 인제 어떤 기업을 투자할 때 중요한 경영자를 보는 지표가 한번 인터뷰에서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했던 건 뭐냐면 20 대의 젊은이들, 음. 그다음에 세상을 바꾸겠다는 원대한 꿈을 꾸는 사람들, 그다음에 결혼하지 않은 상태. 아, 애 예. 키우기 힘들죠. 왜냐하면 자녀를 두게 되면 아무래도 그 워라밸이 예, 집착하게 그쵸. 그래서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이 주로 20 대에 많이 포진이 되어 있는 거죠. 또 그리고 또 이것은 또 신기술의 등장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제 그 큰 나라의 부가 이렇게 뭐 소득이든 GDP든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부가 창출돼 부자들이 대거 나오는 시기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세상이 뭔가 급격하게 변할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예를 들게 되면 뭐 삼성그룹을 창업하신 이명철 회장님이나 뭐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님이나 효성그룹 창업자분도 원래 효성과 삼성 동업하셨거든요. 그래서 삼성효성인 거예요. 동업하다 나가셔서 만들어서 둘 다 별성자가 붙어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LG전자 거기도 다 같은 집안. 금성이군요. 예, 다 같은 집안이에요. 같은. 성이네. 그러니까 뭐 LG 효성은 다 같은 초등학교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전쟁 이후에 세상이 일제 시대에서 세상이 해방이 되고, 그다음에 전쟁이 끝나고 이런 소위 말하는 한국 사회의 소위 말하는 조선 시대는 중세 시대였잖아요. 신분제 사회잖아요. 그쵸. 신분제 사회가 대거 한 번에 박살이 나면서 한국만큼 이렇게 신분제가 한 번에 박살난 나라가 많지 않아요. 그쵸. 그러면서 인제 엄청난 부자가 등장하고, 우리가 뭐 인터넷 그게 이제 제조업 부자들이었죠, 한국에서는. 뭐 인터넷 부자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뭐 NC소프트, 네이버, 다음 커뮤니케이션, 우리가 대학교 학번으로 얘기하면 8학번, 86학번들입니다. 그러니까 인제 띠가 있군요, 일종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인제 미국에서도 이게 부자가 빨리 되는 성장, 이게 시간이 짧아지는, 엄청난 재산을 모는데 성장하는 시간이 갈수록 짧아지고 있어요. 그게 이제 인터넷 시대, 모바일 시대 되면서 대거 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폭발적으로 등장하는 시기에 나왔던 거고, 누구냐면 일론 머스크도 거기에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어느 혹자가 표현한 거지만 한 개인의 능력은 결코 시대적 운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아하. 네. 전기 자동차를 필요로 하는 시대, 데이터를 필요한 시대, 이제 그쵸. 우주로 나가야 될 시대였군요. 그쵸. 그다음에 그래서 인제 처음에
그 일론 머스크도 그 집 코드라는 인터넷 사업을 시작을 하고 네. 뭐 고생은 엄청 합니다. 음. 하지만 그 성공을 해서 그거를 컴팩. 어. 옛날에 지금 컴팩 아시는 분들은 지금 컴팩 쓰시는 분은 없을 텐데 컴팩이 이제 PC 제조사에서 음. 미국에서 인제 한 3대 PC 제조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딱지는 기억하시는 분도 예 있을 것 뭐 같아요. 컴팩, HP, 델 이게 그렇죠. 인제 3 네. 대 그 빅 음. 컴퓨터 그 회사들이었었죠. 본체에 딱 딱지 이렇게 예. 있었는데. 그래서 그 컴팩이라는 회사에서 지금 인터넷 사업을 진출해서 이 회사를 M&A를 하게 되고 여기서 인제 소위 말해서 일론 머스크 신화가 이루어진 종잣돈을 딱 쥐게 되는 득합니다. 쥐게 되는 거죠, 이 사람 음. 자체가. 그런데 우리가 일론 머스크의 성공적인 어떤 비즈니스라고 해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는 페이팔이거든요. 그쵸, 그쵸. 페이팔은 또 어떤 점에서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페이팔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큰 게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일론 머스크와 관계돼서는 일론 머스크가 오늘날 그 스페이스X와 테슬라 사업을 할 수 있는 그 자금을 다 만들어 준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페이팔 마피아라고 그래 가지고 그게 이제 포춘인가 포브스인가 어느 잡지에서 이름을 붙여준 거야. 언론에서 그런 이런 기자님이실까 그렇죠. 그럴 거예요. 예. 그래서 페이팔 마피아라고 붙여줬는데 그들이 소위 말하는 실리콘밸리 연쇄 창업가들. 으흠. 계속 창업을 하는 거죠. 근데 마피아라는 의미가 붙은 거는 자기들끼리 공동 투자하고 같이 기업을 키우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뭐 그 사람들이 일론 머스크에도 투자해 주고 자기들끼리. 음. 그다음에 뭐 링크드인 이런 것도 다 페이팔 마피아 회사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생태계를 우리끼리 여기에 공간에다 꾸리자 그런 예. 느낌이거든요. 예, 근데 저는 맞습니다. 마피아라고 그래서 좀 나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그 생태계 안에 다른 사람은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인가? 다 그런 먹으려고 건 하는 아니에요. 것인가? 이들은 그런 건 아니고 그건 인제 우리가 기업이 음. 그 소비자를 인제 자기 인제 기업의 상품이나 뭘 통해서 이렇게 인제 락인하는 가둬놓는 효과가 있는 거지 이건 그거가 아니라 이 음. 사람들이 투자를 하면서 다 같이 투자를 하는 거예요. 어. 투자를 하면서 기업을 계속 만들어 놨는데 그때 남았던 사람들 뭐 레흐친 뭐 그다음에 피터 틸 음. 인제 열렬한 그 공화당 지지자죠. 이 피터 틸이 만들었던 회사가 페이팔이고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가 만든 회사는 엑스닷컴이에요. 엑스. 그러니까 엑스란 말을 X 원래 좋아해요. 좋아해요. 이 사람이 미지수 엑스 굉장히 좋아합니다. 미지수 X라는 의미로 좋아하는 거죠? 예. 그래서 좋아해서 이제 그래서 엑스닷컴을 만들어서 두 회사가 뭐냐면 미국의 그 핀테크 기업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둘이 막 경쟁을 엄청 하고 그러던 차에 인제 인터넷 버블이 확 꺾입니다. 99년 2000도에 확 꺾이게 되죠. 꺾이게 될 때 두 회사들이 피 튀기는 경쟁을 하다가 미국은 이제 벤처 캐피탈에 투자를 한 다음에 단순히 끝내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야 니들 그만 싸우고 니들 합병해야 되겠다. 야 돈도 없고 지금 주식시장도 다 박살나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둘이 인제 합병을 시킵니다. 합병을 시키는 과정에서 그 일론 머스크가 끝까지 고집했던 게 뭐였을 것 같으세요? X? 맞습니다. 그 이름 가지고 엄청 싸우는데 피터 틸과 인제 많은 있었죠. 왜냐하면 성격이 굉장히 다르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뭐 피터 틸도 그 연쇄 창업가의 신화를 만든 그 리더격이죠, 이 사람이. 리더격인데 그 머스크는 인제 뭐든지 끝장 보는 스타일이잖아요. 모든 걸 다 걸고 그쵸. 그래서 인제 뭐 테슬라 어려울 때는 이 사람이 막 잠도 못 자고 밤에 자다가 토하기도 했다는 책이 대목이 나와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그 정도로 거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게임을 비디오 게임 하듯이 사업하는 사람이고 그 비디오 게임에서 자기가 익힌 것을 비즈니스 원칙을 자기는 비디오 게임에서 배웠다. 뭐 이렇게 이런 본인이 말 그렇게 표현하고. 본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인데 피터 틸은 뭐냐면 철학 전공자예요. 철학 예. 출신. 신중하고. 굉장히 냉정하고 음. 리스크를 관리하려는 사람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인제 이렇게 막 불과 무리네. 예. 그런데 둘이 한 가지 의견 일치 본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바일이라든가 인터넷 비즈니스의 가장 중요한 우리 경제적 효과는 네트워크 효과거든요. 네트워크가 넓어질수록 이익이다. 그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네트워크의 외부성을 우리가 누리자. 그쵸. 그래서 둘이는 그 부분을 합의를 본 거예요. 그래서 벤처 캐피탈도 계속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서 결국은 인제 지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지분이 더 많았는데도 결국은 페이팔이라는 이름으로 선택을 하고 이 회사를 이제 팝니다. 그 어마어마하게. 이베이에 팔면서 제가 29살인가 30살인가 하여튼 이미 그때 인제
엄청난 부자가 되는. 27살인가에 세계에 유명한 몇 대 없는 슈퍼카를 사 예. 가지고 프로그램 타는 게 되게 영상에 예, 돌아다니더라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때는 약간 탈모가 있었는데 그때 돈을 많이 벌어서 머리를 심고 그다음에 이제 우주 산업 테슬라 이런 쪽으로 가는데 우리 테슬라로 확 넘어가 볼까요? 예. 테슬라는 근데 보니까 맨 처음엔 테슬라 모터스였더라고요. 원래 그 테슬라는 음.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그 지금 테슬라가 유명해져서 테슬라 곧 그 일론 머스크처럼 돼 있지만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회사가 아닙니다. 산 거더라고요. 예. 지분 투자를 한 거죠. 맨 처음에는. 처음에 짓고 그 두 명의 창업자가 전기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이미 그 일론 머스크는 그 평전 같은 걸 읽어보게 되면 대학교 때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나중에 신의 에너지에 대한 논문들을 엄청 많이 읽었어요. 석유 시대를 끝내야 한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냥 이 사람이 그냥 충동적으로 한 게 아니라 음. 그런 논문들을 그냥 우리가 음. 소설책 읽듯이 소설책 읽듯이. 예, 그런 예, 논문들을. 그런 걸 엄청나게 많이 읽었다는 거예요. 석사 논문인가? 박사 논문 자기가 쓴 것도 태양 기후 예, 변화에 관한 그렇죠. 그런 거에 관심이 그런 엄청 많았고 이 사람 자체가. 그래서 그냥 그냥 즉흥적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이미지만 갖고 있는데. 이게 원체 이제 돌출 행동을 많이 하니까 이런 거지만 이미 그 사람은 그런 학문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스터디가 돼 있던 사람이라고 그래요. 제가 만나보지 못했지만. 네네. 그러던 차에 이제 그 테슬라 사람들이 이제 그 자금난이 없으니까 그때 이제 거기서 투자를 해주게 되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기술자들을 붙이고 그렇게 되면서 점점 그 돈을 계속 걷다 때려 붓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는 비전이 확실히 서 있으니까. 굉장히 고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처음부터 고생을 한 건데 왜 그러냐면은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배터리잖아요. 그럼 배터리를 그러면 자동차 산업은요 철저하게 금융 경제가 실현되지 않으면 안 되는 비즈니스예요. 그렇습니다. 네. 예, 예를 들어서 그냥 어떤 한 분야의 틈새를 차지해서 일정 시장만 이렇게 내가 가질 정도의 작은 규모로 해야 되는 비즈니스도 있습니다. 뭐 소프트웨어 같은 기업들은 규모의 경제를 일으켜서 네트워크 효과를 하는 기업도 있지만 한 분야에 집중해서 굉장히 높은 경제적 해자라고 그러죠. 경쟁력을 진입해서 존재할 수 있지만 자동차는 규모의 경제가 안 되면 다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처음에 자동차 회사가 제가 기억하고는 3,000 몇 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 기업 몇 개 남았죠? 3개 남은 겁니다. 규모의 다 죽은 경제가 겁니다. 필요하니까. 예.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를 소위 말해서 대규모로 만드는 이 과정에가 사실은 다른 거고 그거를 가장 공학적으로 이해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대규모 산업이다 보니까 아예 진입 자체를 감히 상상도 못했던 건데 그렇죠. 일론 머스크는 배터리랑 연료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거를 지금 추진하는 셈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2013년도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그런 비유가 저는 맞는 것 같아요. 헨리 포드, 소위 마차의 시대에서 네. 자동차 시대로 변화 오고 단순하게 그러면 그 자동차를 부자들의 사치품에서 그 자동차를 일상용품으로 만든 대중화시킨 헨리 포드가 한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만일 제가 사람들에게 원하는 게 무엇인지 물었었다면 그들은 더 빠른 말이라고 빨리 달리는 말이라고 대답했을 겁니다. 차원을 바꾸지 못한다. 그렇죠. 이게 우리가 뭐냐면 도약적 사고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저는 그게 없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힘들어요. 그렇죠. 저희 월급쟁이 하고 있는 건데 일상생활 불가능합니다. 예, 이렇게 도약을 하는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예 판을 바꿔버린달까? 그쵸. 네. 예, 뭐 이를테면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그 유통업에서 월마트가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월마트가 보통 그 당시 할인점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월마트, 세멀티라는 사람이 그걸 어떻게 했을까?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기존의 통념은 이런 거거든요. 아, 소비자가 많은 곳에 가서 시장이 큰 곳에 가서 유통업을 열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시골 같은데 조그만 소도시에 가면 안 돼. 세멀티는 글로 가지 않았어. 세멀티는 반대로 갔어요. 교회로 가자. 소도시에 가서. 물론 자기가 소도시에서 시작했거든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뭐 경기도 정도 되는 도시에서, 그러니까 동네 슈퍼마켓 아저씨예요. 우리를 비교하게 되면 예를 들면 거기에서 이 사람이 깨우친 거예요. 시장을 독점하면 되겠다. 그래서 소도시들을 다 에워싸가지고 그 안에 있는 대기업들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다른 영역에서 도약을 해버리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거를 사실 저도 뭐 책 보니까 사후적으로 아는 거지 이걸 여러분들이 보는 눈만 있으실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그런 기업과의 베팅하면 평생 부자가 되는 겁니다. 어우 너무 어려워요. 그 네. 어렵죠. 네. 어렵죠. 그래서 뭐 저도 이렇게 말만 설명하지만 저도 뭐 잘 못하거든요. 그거는. 그래서 이제 이 일론 머스크의 도약은 그런 데 있는 거죠. 여기서 뭐냐면 일론 머스크가 배터리 공장을 짓겠다고 그랬을 때 그 당시에 그 짓겠다는 공장이 그전에 있던 모든 배터리 양보다 더 많은 양을 한 번에 만들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약이 되는 거죠. 10배? 뭐 숫자가 나오던데. 네, 저는 그것까지 잘 네. 모르겠는데 그래서 하여튼 그 배터리를 생산할 공장을 찾아라. 네. 생산해야 된다라고 네. 주문을 하자 모두가 다 이게 뭔 소리야. 네. 이랬지만 결국 또 해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패나소닉이랑 일본의 파나소닉이랑 같이 이제 기가 팩토리 유명한 기가 팩토리. 예, 공장 우리 로버트도 막 좀 들어가 있고 막 하잖아요. 그걸 이제 만드는데 그 당시 파나소닉 사장이 이제 그 투자한 이유를 그 월터 아이작슨의 평전에서 한 얘기가 있는데 저는 이 아이디어 이 사람의 얘기가 저희 같은 사람들이 우리가 투자를 하거나 살아갈 때 필요 더 많이 중요한 아이디어를 주는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우리는 너무 보수적입니다. 일본 기업이잖아요. 특히나 그렇죠. 우리는 95년 된 회사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변화해야 됩니다. 머스크의 사고 방식을 일부 활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투자도 그런 거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주식 같은 것도 하라 그러면 먼저 사고 봐요. 근데 주식이든 뭐 펀드를 가입하시든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나보다 나은 사람한테 줘야 돼요. 돈은요, 이 자본주의 사회는 뭐냐면 장기적으로 효율성을 찾아가는 시스템이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뭐냐면 종교 조직을 제외하고 인류 역사에서 가장 성공한 조직은 종교 조직입니다. 그죠? 기독교나 캐톨릭이나 뭐 불교나 수천 년을 해온 거예요. 기업은 그렇게 오래된 유지된 게 없어요. 그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 사회가 등장해서 나타났던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은 기업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투자나 뭐도 뭐냐면 가장 효율적으로 그 돈을 쓸 수 있는 곳에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보는 게 좀 힘들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네. 사고를 해볼 때 많은 분들이 모든 걸 내가 하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투자나 뭐도 그런 것이 뭐 사람하고 지낼 때도 그러거든요. 약간 여담이지만 제 주변에 그 투자로 망했던 친구들의 공식들이 있습니다. 조금 알려주세요. 그거 첫 좀 번째, 피해가게. 너무 똑똑해요. 그리고 두 내가 다 번째, 할 수 있다. 그쵸. 고집이 세요. 네. 그리고 남의 말 절대 안 들어요. 그리고 나서 가장 특징, 행동하고 나서 물어봐요. 네. 네. 그런 거죠. 행동하기 전에 나보다 나은 사람한테 물어보고 거거든요. 워렌 버핏이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내가 하는 일은 두 가지다. 하나는 그 내가 인수한 기업들의 CEO들이 가난했을 때처럼 열심히 계속 일하게 하는 거. 열정을 갖고. 네. 그죠? 그들을 찾아서 난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죠. 맡겨버리는 거죠. 두 번째, 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한다. 그게 자본 재배치. 내가 하는 일은 자본 재배치고 유능한 CEO들이 나한테 보내준 돈을 내가 받아서 자본 재배치라는 게 내 얘기다. 그러니까 버핏은 그래서 기업을 인수할 때 CEO와 기업을 통째로 다 인수하는 방식을 취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는 여기서 파나소닉 당시 사장이 이 결정을 하나를 잘해서 그렇네요. 파나소닉이라는 회사가 세계 최대의 배터리 회사가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투자든 뭐든 인생사든 뭐든 나보다 나은 사람한테 가야 돼요. 파나소닉 그 말씀하신 분은 머스크의 어떤 사고 방식을 일부 우리가 활용해야 된다고 해야 되는데 그 일부 가지고도 완전 최대가 됐잖아요. 그럼요. 우리 같은 소시민은 일부만 해도 제 굉장히 생각에는 평생을 살면서 네. 이런 걸 결정 한두 번만 잘해도 돼요. 그게 너무 어렵습니다. 네, 한두 번만 더 저도 우리 젊은 직원들한테 그런 얘기 하는데 매번 다 잘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투자도 예를 들어서 크게 한번 대대상승장이 왔을 때 시장에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횡보할 때는 정말 선수들만 돈을 번다. 근데 이렇게 대대상승할 때는 누구나 다 돈을 버는데 가장 큰 문제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대대상승할 때 시장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상승한 다음에 다시 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 젊은 직원들한테 하는 얘기가 늘 투자 상태로 있어야 된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계속 내가 뭐 인덱스 펀드가 됐든 뭐가 됐든 계속 투자 상태 머물러 있으면서 10년이나 20년에 한 번 오는 대대상승장을
내가 누려라. 내 편이 되도록 어. 가서 아예 머물러 시장을 있어야지. 사라 이런 예, 그쵸. 느낌이군요. 예. 잠깐 우리가 일론 머스크적 사고를 하다가 투자의 팁까지 들었는데요. 예. 우리 테슬라 얘기를 하고 예.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테슬라의 특이점이라고 한다면 전기 자동차 회사라고 부르기가 그렇죠. 어려운 그쵸. 정체성을 가진 회사다. 보면은 근데 그게 단순히 테슬라뿐이 아니라 지금 일론 머스크가 벌이고 있는 여러 사업체들을 보면 뭐랄까요? 유기성이랄까요? 굉장히 있어 보이거든요. 뭐 예. 예를 들면 단순히 전기차가 아니고 그 안에 막 데이터도 막 확보하고 해가지고 일종의 그쵸. 컴퓨터가 돌아다니는 느낌이고 그다음에 거기서 생긴 데이터라든지 또 그 데이터를 이용하는 뭐 뉴럴링크 아니라 네, 그쵸. 스타링크 그다음에 또 그 데이터는 또 뭐 나중에 뉴럴링크로도 쓸 수 있겠네. 그러고 그쵸. 보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다 이어지는 것 그러니까 같은데. 인제 일론 머스크가 기업가로서 뛰어난 점은 그 4차 산업혁명으로 제조업을 재정의했다는 겁니다. 재정의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일론 머스크는 공학적인 아이디어의 베이스. 그러니까 공학은 뭐냐면 공학적인 사고의 학문적 뿌리는 물리학입니다. 네. 그쵸. 네. 그러니까 물리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물리학이 영국에서 시작된 건 산업혁명이 물리학에 기반한 것이고 이 물리학이라는 것 자체는 물리학은 기계공학적 아이디어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활용한 거죠. 그쵸. 그러니까 현실에서 그래서 구현한 것. 일론 머스크는 공장을 지을 때도 그 프로세스, 음. 기계공학적 프로세스를 굉장히 신경을 쓴다고 그러죠. 음. 그러니까 직접 가서 확인하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공장에 가서 안 되면 제가 죽을 치고서 자는 사람인 거죠. 일하는 스타일이 처음에 뭐 될 때까지 쪼고. 그쵸. 굉장히 하고 기분 좋으면 굉장히 잘해주고 뭐 스티브 잡스도 그랬잖아요. 그 기분 나쁘면 이제 자르라고 그러고 그리고 자기가 첫 번째 낳은 딸 처음 찾아왔는데 이런 말 써도 되나 쌩까버리고 예? 예? 나중에 이렇게 만나고 그랬지만 뭐 그런 면이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한 인간이 좋은 거랑 여러분들 그렇죠. 또 구분을 해야죠. 자꾸 예. 이제 그런 거 약간 기업가로서 위대한 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 헨리 포드가 위대한 혁신가라고 그러지만 헨리 포드가 정말 인간적으로 훌륭하고 뭐 우리가 인류 평화에 기여하고 막 이런 그건 아니거든요. 네. 철저한 반유대주의자였습니다. 예? 나쁜 거죠. 예, 이런 굉장히 편견이 있었던 사람이고 그런 민족주의적 편견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일론 머스크는 그런 우리 엔지니어링 공학적인 우리가 소프트웨어 하시는 분들은 알고리즘이나 이런 베이스잖아요. 네. 근데 뭐냐면 일론 머스크는 물리학적 그 베이스. 엔지니어링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자기가 그 물리학 공부하는 거 되게 좋아했고 예, 대학 때 물리학 시험실 가서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국어 점수는 낮아도 예. 물리학 점수는 높았던 예, 뭐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미 그래서 대학교 때 뭐 물리학 미국에 가서 물리학 공부 펜실베니아 대학 그 편입을 해가지고 공부할 때도 그때부터 뭐 우주라든가 태양광 이런 논문들 많이 읽었대요. 그러니까 소설책 읽듯이 읽었다는 표현을 써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그 모든 뭐랄까요 물리학의 베이스를 둔 그 모든 기술의 총체가 화성으로 가자로 연결되는 것 같거든요. 예. 우주라는 곳에 가기 위해서는 그리고 화성을 아예 테라포밍해가지고 우리가 거기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쵸. 그 모든 것에는 기술이 다 필요한데 그 기술이 다 테슬라, 뭐 뉴럴링크 여기 다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선우가 궁금하더라고요. 맨 처음에 화성 갈 생각을 하면서 착착착착 쌓아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하다 보니까 화성에 가겠다라고까지 이어지는 건지. 그게 인제 기술 먼저 테슬라가 먼저 설립된 게 아니라 스페이스X가 먼저 설립이 빠른 겁니다. 그다음에 테슬라가 나중에 투자를 한 거고 스페이스X는 저희가 인제 대학교 때부터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나는 화성 갈 거라고. 그래서 그 페이팔 마피아 중에 한 명인 천재 엔지니어 그 소프트웨어 개발자 레부친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게 헝가리계인가 어디 출신인데 이 사람이 인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일론 머스크의 가장 큰 능력 중에 하나는 자신의 비전을 하늘이 내린 명령처럼 남에게 전달하는 능력. 약간 비꼬듯이 말한 거긴 한데. 비꼬듯이 말한 건 아니에요? 아닌데. 예, 비꼬듯이 말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 뭐냐면은 여러분들 뭐냐면 인류 기업의 인류 창업가들은요. 큰 기업의 인류 창업가들은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탁월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건 좀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그 종교 지도자 같은 게 있어요. 소명 의식을 구성원들이 가지게끔 한다는 그쵸. 거죠. 예. 그래서 저도 예전에 옛날 일이지만 기자 생활을 할 때 보게 되면
성공한 CEO분들이나 이렇게 사업가들 만나보게 되면 카피 감각이 좋아요. 어. 자기 생각을 압축해서 어. 전달하는 능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하는지 알겠고 예, 뭐 저처럼 구절구절 얘기하지 않아요. 아유 그래서 예. 딱 핵심들을 음. 가지고 그걸 인제 우리가 뭐 거창하게 얘기하면 비전을 전파하는 능력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 일론 네네. 머스크 그것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그 탁월했군요. 페이팔 마피아도 정말 잘나는 사람들이에요. 다 음. 다 갑부들인데도 그쵸. 그중에서도 일론 머스크가 특히 심한. 그러니까 음흠. 그 친구들도 화성 간다 다 황당했답니다. 어허. 우주 산업을 해? 대학교 때? 그러니까 아니 페이팔 성공한 다음에 그래서 그 돈 번 돈 가지고 나 우주 사업화 가지고 다 화성을 연구하는 모임에도 나가요. 음. 그 모임에서 그 친하게 지낸 인물 중에 하나가 영화 감독 아바타. 네. 그 감독도 카메론 또 감독. 그 예. 감독도 거기 또 회원이거든요. 그 네. 화성 무슨 탐사하는 음. 거고. 그다음에 처음에 로켓 과학자들을 쓸 때 우리는 그럴 거 아니에요. 일반적인 저 같은 통념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로켓을 그 우주선 로켓가 중요하니까 나사에 있는 사람들 스카우트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개인 로켓 만드는 사람들 찾아다닙니다. 그러면서 그 개인 로켓 연구해서 쏴서 다시 돌아오게 만든 이런 애들 찾아가지고 그런 애들 뽑아서 쓰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완전 다른 관점에서 보는 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스페이스 X는 그 오래됐던 것이고 거기 나옵니다. 그 화성 학회라는 게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거기를 가면서 이제 생각을 어려서부터 그런 생각이 있었지만 화성 학회 가서 이제 더 결심을 굳히게 돼서 그림을 구체적으로 그리기 시작했다. 예. 그래서 이제 딱 그 우주 기업을 만들기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도서관에 가서 딱 뭘 하냐면 로켓 공학에 관한 책들을 엄청 읽기 시작을 합니다. 안 그래도 공학자였는데. 예. 그다음에 인제 뭐냐면 그 당시에 인제 뭐 이걸 알기 위해서 러시아에서 그때 뭐 사회주의가 무너진 다음에 인공위성한테 헐값에 팔리잖아요. 네네. 그거 막 사러 가고 음. 미국에서 못 구하니까 싸게 사 가지고 그런 거 갖고 막 연구하고. 러시아도 갔다 오고 막 이렇게 하면서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뭐 그 전문가들에게 막 전화해 가지고 "혹시 로봇 당신이 만든 매뉴얼 같은 거 있냐?"고 그래 가지고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그냥 뭐 이 사람이 뭐냐면 이런 식의 그 학습에 대한 엄청난 집중력과 어떤 자기 비전을 전달하는 능력이 있는 거죠, 남들과 다른. 몰입 플러스 그런 비전 전달 능력. 이게 뭐 우리나라에 비하면 뭐 삼성그룹 창업하신 이병철 회장이 유명하시잖아요. 옛날에 인제 60년대 70년대 이분이 일본을 가면 이건희 회장도 그러셨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인제 가전제품 같은 거 메이드 인 저팬이 최고였을 때 그쵸. 다 뜯어 가지고 부품들을 다 보시고 조립하고. 음. 이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저것까지 왜?'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희도 소비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런 태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도 그런 면이 있었던 거고 이병철 회장 같은 경우도 그런 거 있었던 거고 이건희 회장께서도 옛날에 삼성전자 그 유명한 애니콜 신화의 탄생이 구미 공장에서 애니콜들 전부 다 불태워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퍼포먼스. 네. 그게 인제 뭐냐면 퍼포먼스긴 퍼포먼스인데 뛰어난 경영자가 되려고 그러면 그런 메시지 전달을 굉장히 잘해야 돼요. 그쵸. 예. 아까 말씀하신 그게 어떤 비전의 전파의 한 단면일 수도 예.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그래서 모든 것이 그 임무에 맞춰져 있는 것처럼 화성으로 가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 그것이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여전히 되게 많은 거를 현실에서 이뤘지만 여전히 화성 간다는 얘기는 조금 멀게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인제 이건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뭐 일론 머스크 선생님 머릿속에 나온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의 목표 중에 하나가 인제 화성에 지구가 위기가 왔을 때 대체할 수 있는 이주하자. 그 대체 식민지를 만드는 게 자기가 인류에 공헌하는 거라고 생각을 그쵸. 하고 자기 목표가 화성에서 죽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가야 돼 일단. 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죠. 네네. 왜냐하면 SF 소설 매니아였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제프 베이조스도 그 아마존? 우주선 만들잖아요. 그 제프 베이조스와 일론 머스크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엄청난 SF 광 출신들이에요. 매니아. 네. 그러니까 한국은 요즘은 안 그렇지만 SF 소설이 요즘은 굉장히 인제 문학의 장르로서 굉장히 인정받지만 제가 한 30년 전 이럴 때 SF 소설 읽고 그러면은 굉장히 드문 애들이었었어요. 저도 그게 궁금해 가지고 그때 뭐 아이작 아시모프 이런 소설을 읽은 적이 있었는데 근데 사실은 그 거기에 나온 로봇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현실화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 SF적인 그런 상상력까지는 인정을 할 수 있는데 네. 그걸 현실시켜 내고서 하고 거기에 핵심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은 사실은 그들이 그러기 때문에 이걸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그 핵심이 로켓으로 본 거고 음흠. 로켓은 그저 옛날에는 한 번 쓰고 버리는 거였는데 반복 그러니까요. 재사용할 수 있다라는 다시 로켓을 안 따니? 예 그쵸. 저도 그 알겠습니다. 영상 보면서 야 CG 같아요. 그쵸. 음. 예 그러니까 야 어떻게 저거를 음. 그리고 저 맨 땅에서 헤딩해 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민간에서. 지금 지금 일론 머스크의 우리가 재산이 테슬라 주식 때문에 그러는데 다음에 일론 머스크의 재산의 중요한 축은 스페이스X. 스페이스X 상장이고 지금 상장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상장 테슬라를 사야 되는 거죠, 지금 만약에 일론 머스크의 비전에 투자한다면. 아니면 스페이스X를 가지고 있는 그 해외 펀드들이 있어요. 이제 저 상품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런 네. 걸 찾아서 듣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 게 제가 약간 헷갈리는 게 있었어요. 그의 사고에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뭐 화성으로 간다 이런 게 일종의 뭐 자기의 소명 같은 것처럼 이제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기술이 뭔가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일종의 예. 이제 테크노 유토피아라는 이제 신념을 갖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동시에 AI 요즘에 열심히 발전하고 있는 그 AI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초지능 AI는 위험하다라는 생각도 갖고 있어서 저는 기술을 굉장히 맹신하는 것 같은 동시에 AI의 또 발전은 또 약간 견제하고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건 어떻게 정리를 해야 돼요? 사실 오픈 AI도 인제 음. 일론 머스크가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인제 그것이 뭐 정치적인 발언일 수도 있는 거고 저희는 알 수는 없지만 그 기술이라는 게 신기술이 등장을 하면 사실은 항상 어떤 것이든지 저항이 있습니다. 옛날에 뭐 러다이어트 운동 같은 경우들이 뭐냐면은 기계 때려 부시는 예 운동. 그쵸. 그런 것이 자본주의 역사에서 없었던 적은 없었어요. 늘 이것이 항상 음울한 그 경고음을 내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렇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면 네. 그것들은 아닌 것을 판명된 것이 훨씬 더 많았고 과거에는 그리고 그랬죠. 인제 이 AI 기술은 사실은 저는 AI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드릴 말씀 없지만 우리가 하나의 기술이 이렇게 등장을 해서 이 기술만 보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 기술을 활용해서 사회적 생산성을 높이는 거예요. 우리가 인제 인터넷이 등장을 하면서 기업이 경영하는 방식이 바뀌었거든요. 아직은 뭐 그럴 단계가 아직도 그럴 단계도 아니다. 그리고 AI가 지금 이제 보급돼서 이제 활용하기 시작하는데 저도 저희 회사도 AI들 막 쓰려고 노력하고 네네. 있거든요. 다 열심히 지금 배우면서 적용하는 단계예요. 이것이 10년, 20년 뒤에 어떤 그림을 그릴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것들은 평론가한테 맡겨 놓자. 그리고 저희 같이 네. 현실을 사는 사람들은 뭐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제가 옛날에 굉장히 좋아했던 그분이 하셨던 얘기인데 평범한 사람들은 3년 후 미래만 봐도 충분하다. 알겠습니다. 투자를 할 때나 세상을 볼 때 그 정도만 돼도 충분히 세상을 바라보고 의사결정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도 최근에 이제 뭐 권력과 진보 같은 이제 책 같은 거 보면 이제 기술이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서 또 거기에 대한 또 문제점을 짚어주는 책들도 많아서 그런 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오히려 그 기술에 적응 못해서 음. 도태되는 내가 패배자가 되는 것이 무서운 거지.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거는 음울한 미래가 아니라 새로운 기술에 적응 못해서 패배자가 돼서 경쟁력을 잃는 걸 두려워하셔야지. 맞습니다. 왜 그 먼 미래 일을 왜 하지? 그렇네요. 그리고 일단 적응을 해야 그 예. 다음을 그쵸. 걱정을 하든지 그러니까 이제 말든지 유명한 하네요. 예가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변화를 대하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변화를 만드는 존재가 되거나 적응하는 존재가 되고. 만들 수 없는 존재는 적응하는 존재가 돼야 되는데 적응도 하시기 전에 뭐 이렇게 미래까지 걱정하시는 죄송합니다. 필요 없을 제가 것 좀 같다고. 개인적인 생각, 개인적인 생각. 네네. 오늘은 그 일론 머스크라는 인물, 문제적 인물을 토대로 그의 이제 인생을 보면서 그의 사고 방식, 그다음에 행동 양식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봤고요. 거기에 곁들여서 그의 사고를 재료로 한 우리의 투자 팁까지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에도 우리 부자들의 생각을 읽는다. 부자들에겐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의 저자이신 우리 센터장님을 모시고 이런 혁신가, 부자, 뭐 사업가들의 어떤 인생 방식, 또 생각하는 스타일을 한번 엿보는 시간을 종종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세상을 여러 가지 이해하는 방식이 있는데 우리가 자본주의를 사는 세상에서 지금 기업가라는 프레임도 한 번쯤은 가보실 필요가 있어요. 예. 좋은 렌즈를 하나 제공해 주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번에도 기대를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